이 말씀 잠깐 너무 드리고 극단만 안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극단만. 이제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단톡방이요. 한 10개 넘게 있는데 다 이제 100명 이상씩 있는 단톡방이 보수적 성향으로 있는 게 몇 군데가 있고 제가 멤버로 가입해 있고 진보적 성향으로 있는 분들은 이제 단톡방이 큰 데는 한 8, 900명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진보 쪽에 이렇게 채널 안에서 뭔가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막 토론과 논쟁을 하다가요. 약간 수렴하는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 집단지성이 지혜롭게 발휘되고 있다. 논리적으로 발휘되고 있다라는 게 그러면서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데 그 도출된 결론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 근데 보수적 성향의 제가 채널에 가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공격이에요. 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공격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단면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재명 일극체제라고 비판하는 사람이나 이게 독재로 갈 우려가 있다고 할 때는 전제가 있는 것이 의사결정의 수렴 과정이 어떤 과정과 절차와 그리고 수기의 시간을 보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럼요. 민주당을 지금 책임 당원으로서 125만 명이 있어요. 이 125만 명의 책임 당원이 각자 우리처럼 정치평론가예요. 생각보다 진짜 똑똑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논쟁을 하죠. 일부는 극단적인 표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아 이게 당원민주주의가 결국 정치인들을 당원 중심으로 국민 중심으로 만들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면서 하시고 계신 댓글이나 의견 표출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는지 제가 그냥 실증적으로 분석해 드리는 것이니까요. 네. 그만큼 이제 보수와 진보 쪽에서 차이가 나더라. 그런데 레거시 미디어는 아직도 특정한 사안을 보고 심지어 엊그제 얘기했던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을 사회주의 유토피아 이런 걸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허나 대표께서 이제 이렇게 오시면 어떤 정치를 지금 하고 싶어요? 민주당에서 소위 말하는 터세도 있을 거고, 아이 그 뭐 변절해서 이 당에 왔는데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경쟁이 예상되는 사람은 이렇게 마타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이렇게 감내할 각오 나오고 계십니까? 네, 우선 근데 뭐 변절해서 온 것은 아니고 옳은 정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정치를 하고 싶은 왜 내가 정치하느냐에 대한 것은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상식적인 정치 하고 싶고 늘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은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저는 좀 네.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뭐 막말 그리고 문자 폭탄 엄청나게 지금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뭐 기존의 국힘 분들도 이번에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고 제가 예, 이제 예. 민주당으로 간 게 뭐 개혁신당 내에 계신 분들은 뭐 여전히 계속 그러시는데 또 민주당 내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를 이제 오해한다면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그냥 그런 정상적인 정치입니다. 네. 의사결정할 때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과정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아라고 하면 무조건 그게 아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정치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당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걸 좀 지켜보고 싶고 그리고 또 저처럼 정말로 어디에 태어나든 저는 사다리를 상당히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네. 사다리. 그러니까 평등한 기회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났더라도 하물며 부모님이 없어도 네.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사다리가 필요하고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국회의원도 됐었고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그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엄청난 선진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너무나 후진화되어 있어서 이 삶조차도 너무 극단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발 기득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자기만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발 좀 국민 좀 바라보면서 정치할 수 있고 지금 저는 이제 뭐 세비를 안 받지만 세비를 받을 때 이 세비가 어떤 돈인지를 어떻게 귀하게 써야 되는 돈인지를 제발 좀 생각하고 정치하는 거.
저는 그걸 그냥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제 변절이라는 단어를 써서 혹시 민주당에서 당 바꿔서 왔으니까 철새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만약 할 경우에도 네네. 기왕지사 이 길에 들어섰고 정말로 정치를 왜 해야 하는지 설명을 주셨듯이 그 정도의 비판과 비난은 감수할 각오로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시간이 다 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예. 다 알아주시고. 해결되고 알아주십니다. 네, 제가 열심히 해야죠. 대신. 근데 열심히. 이제 이런 결정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응원, 격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부모님이 다 생존해 계십니까? 네네. 엄청 걱정 많이 하시겠네요. 맞딸이시였다면서요. 네, 맞딸입니다. 걱정 많이 안 하시나요? 걱정하시는데 이제 제가 워낙에 거기서 당하고 힘들어 했었기 때문에 네. 뭐 그냥 잘했다 하시더라고요. 잘했다. 부모님은 잘했다 하고 우리 함께 사는 또 남편과 네. 딸에게도 많은 좀 소통을 좀 했습니다. 예, 소통을 했고 하여튼 네. 지금은 응원을 많이 받고 지금은 있는데 응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요. 자, 그럼 어디든 경쟁해야죠. 경쟁을 해야 하는 네. 것이고 그럼 민주당이 이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그 추상적으로는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정말로 우리가 받는 세비 하나 하나를 이것이 국민이 피땀 흘려서 준 돈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그 이제 마음은 굉장히 자 높이 살만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은가요? 저는 우선은 정치의 문법을 좀 바꿔야 될 타이밍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준 곳이 지금 민주당의 후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시민과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의 중도 보수, 이 개혁 보수의 역할을 조금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게 이제 국민 플랫폼 정당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과거의 그 보수의 오류에서 벗어나고 보수에서의 그 안 좋은 점을 벗긴 예를 들어 우리 민주당이 더 성장을 하려면 진보를 기반으로 하되 또 진보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보수라는 것이 책임 정치라던가 뭐 공정이라던가 자유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담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그 좀 정상적인 중도 보수의 목소리, 건강한 중도 보수의 목소리를 좀 내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기존에 뭐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 있을 때도 자유라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게 자유로운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표현의 자유, 그리고 문화적인 자유, 이러한 자유를 좀 외치고 싶고요. 그러한 자유가 인정이 되려면 사실 각자의 역할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자신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되려면 공정한 이 프로세스, 사다리라던가 절차라던가 설계가 없으면 사실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러한 목소리 좀 내고 싶고 그리고 기존의 전문성이 브랜드 이미지였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실제 출범하면 사실상 국가적 대혼란 상황이 네네. 조속하게 극복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성장의 일종의 출발선에는 올라설 수 있겠느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이제 6월 3일부터 바로 정권이 출범을 해버립니다. 6월 4일부터는. 네. 잘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네. 그냥 믿고 맡기면 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생각은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그리고 지금 부패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민에 해결을 하려면 처음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세게 나갈 수도 있는 네.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소통을 많이 하고 그래서 통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회복의 리더십을 같이 가면서 소통해줘야지 국민도 걱정 안 하고 그러면서 성과를 내가지 않을까. 경제라는 것도 사실은 1, 2년 안에 갑자기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더 잘하시는 것처럼 토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는 정말 중요한데 시작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저는 그 통합의 키워드를 잡은 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만약에 이제 여당이 된다면 민주당이 진짜 정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죠. 네. 그래서 그들과도 어떻게 소통을 해나가고 화합해 나가느냐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역할들을 잘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중에 요즘과 같은 국민의 정서로 보면 야당과 협력도 잘해야 한다. 이 당위적인 말이 저런 세력과 어떻게 협력을 한다는 말이냐라는 요즘 이제 민심과 이렇게 딱
섞어보면 약간 이제 좀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허은하 전 대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민주당으로 와서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시겠다, 또는 참 잘 왔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정말로 크게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여전히 의심스럽다라는 분은 그래도 그 의심을 버리지는 마시고 관심 있게 실제로 얼마나 잘할 수 있는 분인지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